좀 건강도 괜찮다, 평균 수명은 살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일찍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년 늦추게 되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을 최대다 늦추게 되면 136만 원을 평생 받는 겁니다. 늦게 받으신 분이 처음에는 늦게 받기 때문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액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일찍 받아서 연금액을 적게 받으신 분들 언젠가는 추월하게 됩니다. 그게 한 대 정도 돼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꼭 65세에 받아야 할까요?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은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언제 받아야 되냐? 필요할 때 받아야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필요하면 받아야 돼. 근데 뭐 필요 없으면 늦춰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내일 한다. 그럼 받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럼 빨리 받아 쓰고 가셔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좀 건강도 괜찮다, 평균 수명은 살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일찍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늦출 때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개시 연령이 보통 한 64세, 65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년 늦추게 되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2년 늦추게 되면 114만 4천 원 평생 받는 것이고, 만약에 5년을 최대다 늦추게 되면 36% 연금액이 업그레이드가 된 136만 원을 평생 받는 겁니다. 물론 5년 늦게 받으면 5년 동안은 못 받죠. 하지만 그만큼의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보다 늦게 받으신 분이 처음에는 늦게 받기 때문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액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일찍 받아서 연금액을 적게 받으신 분들을 언젠가는 추월하게 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한 80세 정도 돼요.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일찍 받으십시오. 그런데 80세 이후까지 살 것 같다? 그러시면 늦춰 받으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불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길래 국민연금 받아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통장에 이자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통장 이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자도 없는 통장에 뭐 너 두고 계십니까? 그럼 불리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국민연금에 그대로 놔두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장 가서 다시 연기 신청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국민연금 지금 수령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을 내가 정상 개시했다가 그 이후 5년간은 수령했다가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연기 신청했다가 다시 수령할 수도 있고, 수령했다가 다시 연기할 수도 있고, 자유로워요.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수령을 해서 수령회원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도 안 나는 계좌에 들어있다면 굳이 받지 마시고 바로 연기 신청하셔가지고 연기하시다가 진짜 필요해지면 또 한 몇 달 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노후 준비하심에 있어서 너무 일찍 받는 것 뭐 좋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일찍 빼서 쓰면 쓸수록 내 미래의 노후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조금 이연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아니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산다고 빨리 쓰고 죽어야지. 노후에는 그리고 사실 뭐 큰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내가 뭐 60세, 70세에는 건강하니까 놀러 다녀야 되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80세, 90세에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든다? 무슨 얘기예요. 80세, 90세에는 병원비가 더 들어요. 지금 놀러 다니는 비용보다 간병비,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물론 행복하게 즐기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많이 쓰고 노후에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활비가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서 연금 계획, 연금 개시 계획을 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면 얼마나 늦춰야 하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60세에 지금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이 65세입니다. 약간의 이제 은퇴 절벽이 있지만 60세, 65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65세가 옛날에는 돌아가실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60세가 청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사실 60세이신 분들 지나가다 만나보면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60세래. 근데 보이기에는 막 40대로 막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흰머리 하나도 없고 다 염색해가지고. 그리고 말짱해.
옛날에 60세 할머님은 막 이렇게 허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말짱하게 다니시고 오히려 뭐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60세에 은퇴한다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60세 퇴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70세까지는 일해야 된다. 그리고 60세에 은퇴를 해서 노후를 보내기 시작하면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죠? 평균 수명이 이미 85세를 넘어가고 있고요. 보험개발원 발표자를 보면 평균 수명이 이미 90세를 넘었어요. 웬만큼 건강하신 분들은 다 90세를 살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가 30년이에요. 30년 뭐 하실래요? 이게 30년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0세를 은퇴라고 내가 노후 시작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 노후 기간이 30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더 길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대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노후를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몸도 괜찮아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은퇴를 시작해봐야 노후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65세에서 은퇴 시작 시점을 70세로 늦추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그 노인 인구도 이제 노인 연령을 지금 현재 65세인데 이걸 70세로 늦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께서 이거를 65세부터 해줘야지. 왜냐면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70세로 늦추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가 지금 기대연명이 길어지면서 65세도 말짱한데 뭐. 그렇죠. 네, 65세가 굳이 막 뭐 무임해가면서 뭐 지하철 타기도 어렵고 이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추실 필요가 있고 70세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을 잘 보시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수도 있고요. 80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다면 100세가 은퇴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생명의 발전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를 더 받느냐?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지만 개인연금은 그 연금에 따라 달라요. 뭐 수익에 따라 다르겠죠. 수익을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익을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1년은 늦춤으로써 1년에 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립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을 늦춘다는 것은 어차피 만약에 살 날이 정해져 있다면 은퇴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노후 자금을 쓸 기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65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살면 25년간 나눠 써야 되지만 70세에 살면서 90세까지 쓰면 20년간 나눠 쓰면 되는 것이고 75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쓰신다면 15년만 나눠 쓰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퇴를 늦출수록 적립액도 더 쌓이지만 나눠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훨씬 더 여유 있는 연금을 쓸 수 있어요. 연금이 급한 상황일 땐 당장 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돈이 급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연금 전도사, 연금 전문가지만 사실 연금은 원래는 제2의 대안입니다. 부가적인 대안이에요. 첫 번째 대안이 뭔지 아세요?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연금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일하는 거예요. 노후에 일해야죠. 예, 노후에. 왜 놀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대부분 뭐 하고 살았냐면 농사 짓고 살았어요. 자, 이 농사 짓고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죠? 60세가 되면 땡 퇴직하고 다시는 농사 안 지어.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지었어요. 예,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연금을 개시할까 고민하는데 만약에 몸이 아프고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연금이라도 받으셔야지. 그죠? 근데 말짱하잖아, 아직. 그러면 왜 연금 받아요? 일해야지.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일하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평생 일한 것도 지겨운데 또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과거에 했던 힘든 일, 뭐 이런 일 하시는 것보다 내가 노후에 사실 연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당겨 받는 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특히 우리 사회도 노인 일자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쫙 일하면서 뭐 주말까지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일 말고 굳이 뭐 60세 이후에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일 하시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재능을 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소일거리 하면서 다니니까 건강도 좋잖아요.
그죠? 맨날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60세부터 90세까지 죽을 날만 기다려. 언제 죽나? 오늘도 안 죽었네. 내일은 죽으려나? 또 내일도 안 죽었네. 이러고 30년 보내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가서 일하면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그걸 하시면서 연금 시점을 늦추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하고 싶은 일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80세 넘으셨거든요. 지금 근데 그 구청에서 한 노인 일자리 사업 나가고 계시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힘든 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동네의 한글 문맹자, 한글 모르시는 할머니 대상으로 한글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님이라면 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실 것 같나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동일해요. 저는 연금 전문가고 연금 전도사, 그리고 연금의 준비가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저는 평생 월급 500만 원은 이미 넘었고요. 사실 1000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 근데 그 연금을 준비한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저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연금이라든가 은퇴 쪽에 뭐 1세대이신 강창희 소장님 이분이 맨날 하셨는 얘기가 평생 현역으로 일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벌써 80대를 향해 가고 계신데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한번 모셔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출연료 이런 걸 요청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다니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평생 할 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연금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렇게 채널에서 불러주셔 가지고 방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일을 제가 뭐 60, 70, 80에도 할 수 있다면 저는 평생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준비한 연금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늦게 있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뭐 자식을 주고 가든가 아니면 뭐 사회에 기부하고 가든가 충분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후에 대한 포커스를 너무 금전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평생 할 일을 만드는 것과 좀 병행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행복한 노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첫 직장은 LG그룹이었어요. 기획실에 들어가서 이제 한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왔는데 뭐 직장 생활은 하는 일이 딱 회사에서 시키는 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은 내가 대기업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나오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말고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젊을 때부터 퇴직 직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그 일을 평생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2025년은 국민연금이 이제 18년 만에 개혁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입법 과정에서 다 과정을 거쳤고 총리가 공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은 개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 완벽히 진행된 건 아니고요.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매년 0.5%씩 올라가서 8년 후에는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의 1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 받는 금액,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조금 떨어뜨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현행보다 조금 더 올려서 오히려 한 43%로 소득 대체율을 올려놨습니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이런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개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기금 고갈이 완화된 건 아니에요. 기금 고갈이 2055년에 지금 확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혁을 함으로써 꼴랑 9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2064년까지는 기금이 이제 있지만 그 이후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개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 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이 개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설왕설래하고 있고 좀 고민이 많으시죠. 또 이 방송 보신 분이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뭐 개혁은 됐으니 국가적으로 이제 좀 신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유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되게 불만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불만이 있었어요. 국가가 가져가서 안 준다. 결국 못 받는다. 이거 왜 내니? 그래서 그때 안 냈던 사람들은 지금 다 후회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게 개인 민간 제도가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진짜 못 받을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같은 가정을 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오면 기금이 고갈돼서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폭락합니다. 주식도 지금 코스피 2,500 하는데 그것도 그냥 250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내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이제 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식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이 사회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을 주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다 망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직장 다 잃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뭐 지금 뭐 10억, 20억짜리 부동산 그냥 뭐 1,000만 원도 안 사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가정을 하려면 똑같이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안 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망할 건데 부동산은 폭등할 거다. 이런 상상을 하시게 되면 이건 틀린 가정이다. 아시겠죠? 그럼 결정하는 거야. 만약에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주식도 망하고 부동산 폭락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이민 가야죠. 애초에 지금부터 이미 가야 돼요. 가정을 잘못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도 내지 못하면서 국민연금만 안 내. 그러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유지가 되면 본인만 낙동강 오리알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명확하게 제대로 판단해라. 어설프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내가 내고도 못 받는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기금이 고갈이 돼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을까요? 통장이 비었는데 어떻게 줘?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통장에 지금 한 푼도 없어. 그럼 못 살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쓰죠. 그죠? 근데 30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 쓰면 통장에 적립이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매달 쌓이면 통장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300만 원 버는데 아이도 태어나고 뭐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해가지고 400만 원 써. 나가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통장이 잔액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죠. 300만 원 버는 게 있잖아요. 과거엔 3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썼는데 이제는 300만 원 벌어가지고 400만 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300만 원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거는 국간이 비는 것이지만 국간이 빈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못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해에 걷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국가가 조금 더 이제 국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못 받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많이 받지는 못할 거고 조금 줄어들겠죠. 기금 고갈 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건데 연금 개혁 3가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가지만 하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첫 번째가 보험료를 올리는 거였고 두 번째가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조정이 뭐 실패는 했고 올렸으니까 오히려 마지막 3번째 장치가 있었는데 요걸 못 했어요. 이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일단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요 2가지는 이 2가지는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예를 들면 물건을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뭐 쌀이 있는데 쌀이 지금은 10,000원인데 이걸 20,000원으로 올린대요. 그죠? 그럼 쌀을 사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진 거잖아. 나는 이미 쌀을 다 샀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상관없죠. 보험료를 이미 납부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거의 납부를 완료한 5, 60대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율이 올라봐야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이미 거의 다 내왔어요. 앞으로 5년만 더 내면 돼요. 보험료율이 올라도 내가 5년만 더 내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오르는 건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피디님이나 젊으신 분들 20, 30대는 앞으로 몇 년 더 내야 돼요? 30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 보험료를 오르고 나서도 20 몇 년을 더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소득의 13%? 네. 말이 13%지? 네. 내가 100만 원 벌면 13만 원, 500만 원 벌면 거의 6, 7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험료를 오르는 것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그런데 국민연금 비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 납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젊은이들 이 제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제도상으로.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납부를 한 사람들이 낸 돈은 조금 내고 받는 돈은 엄청나게 받는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국민연금을 보고 오신 지금 5, 60대 이상이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 빨리 고갈되는 것이죠.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 장치였거든요. 이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고요. 이게 뭐냐면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조만간 받으실 분들도 연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깎는 장치예요. 자동 조정. 그래서 사회가 좀 안 좋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연금액을 내가 100만 원 받다가 이걸 한 98만 원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장치가 도입이 되면 지금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도 더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 받는 사람들도 조금 적게 받음으로써 기금 고갈을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조정 장치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빠졌어요. 왜 빠졌게요? 자, 보험료를 올려. 앞으로 8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 30대 입장에서는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앞으로 한 20, 30년 남았어. 그러니까 뭐 당장 돈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진 않아. 좀 불만 있다가 또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되고 뭐 놀고 이러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는 거 가지고는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한테 바로 다음 달부터 깎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왜 깎냐? 내가 먹고 살돈이 어디 있다고 도대체.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책을 결정한 정권에 대해서 표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아가지고 지금 18년, 20년을 지금 밀어왔는데 그걸 또 밀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을 가지고는 아무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권을 일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진짜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국가적인 지금 대한민국 제가 살고 있지만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그냥 차라리 그냥 옛날에 좀 입 닫고 살 때가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말이 많아져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말이 많으니까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책을 보고 있으면 다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인제 사실 이 방송 많이 보시겠지만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입을 닫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정책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뭐 정책 담당자가 아니니까 뭐 흐름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또다시 계속 밀릴 거다. 그래서 뭐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부딪힐 것이고, 그래서 지난 18년간 미뤄왔던 연금 개혁이 또 계속 미뤄질 것이고, 1차 개혁은 하긴 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들이 뭐 9년을 기금 구갈 시점을 늦췄으니까 9년을 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9년 동안 연금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9년을 번 게 아니에요. 암을 초기에 수술하는 거하고 암을 말기에 수술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환자가 지금 암이 막 전이되고 있는데 야 9개월 늦췄대. 9개월 동안 암이 그대로 있으면 늦추는 게 다행이지만 9개월 동안 이미 암은 2기, 3기 말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9개월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수술해봐야 이 사람 이미 말기인데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 공부를 한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문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폭탄 돌리기 하다 터진다 어디선가. 우리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지만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점점 쌓여갔는데 무시했던 거지. 당장 우리가 딴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터뜨린 게 아니라 자연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터뜨려 준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피해자가 생기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깨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깰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위험이 누적돼 가다가 결국은 누군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후라이가 될 거다.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좀 정부라든가 정권에서 고민을 해 주신다면 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 큰 위험이 닥쳐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금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어차피 힘들다. 어차피 얘는 2060년, 70년 되면 고갈될 제도예요. 아니면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거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험료를 9%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그대로 내는 거예요. 내년에 9.5가 되고요. 후년에 10%가 되고 10.5가 돼요. 점점 올라가죠. 그런데 소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젊은 층에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기금 고갈이 2055년, 이번에 개혁으로 연장된 게 2064년이지만 그거는 제대로 낸다는 가정에서요. 제대로 안 내면 기금은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동의할 만한 새로운 연금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걸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KDI에서도 한번 그런 제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2의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연동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청년 여러분 국민연금 제도 어차피 안 망할 거고 괜찮을 거니까 꾸준하게 불입하십시오."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일단 삐졌어. 나도 삐졌고 너도 삐졌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어려워져. 그럼 인제 그것이 집단적인 의사 표출로 나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국민연금을 오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냈는데 수령액이 적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빈권 심각하다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70-80세. 이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 초기부터 가입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가입해 가지고 뭐 한 길면 10년, 15년? 국민연금을 한 30-40년 가입해야지 연금액이 높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한 절반 이하밖에 못 하신 분들이 쪼끔 내고 이제 국민연금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낸 기간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좀 늦었기 때문에 낸 기간이 짧으니까 좀 적게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연금이 부족해서 노후가 어려우신 건 이해가 되지만 국민연금 제도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계신 거고요. 인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만간 보시면 국민연금 평균 소득액이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행됐을 때 그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1960년대생들 그죠? 베이비붐 세대, 1차 세대.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65세가 됐어요. 조만간 이제 쭉쭉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현재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생이 65세가 되죠. 조금 전 61년생, 62, 63, 64, 65 해가지고 70년대 초반까지 앞으로 10년간 우르르르르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풀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조만간 엄청나게 수급자가 늘어나고 평균 수급액도 늘어나면서 기금은 이제 조만간 고갈되게 되는 것이죠.